안녕하십니까. 팔자를 버사마입니다. 팔벗입니다. 우리가 어제 업, 전생인연, 양밥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기본 명리도구, 기타 명리도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행거는 제가 요 도구 부분만 동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다 올릴게요. 자, 오늘은 바로 통변 들어갈게요. 42세 1978년 8월 24일 14시 51분 양력 남자 만세력 이렇게 뽑았을 때 사주팔자 원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2세 정도 되는 남자면 항상 한참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일단은 사주팔자를 볼 때 정말로 진짜 그림 보듯이 보면은 정말로 사주 보기가 편합니다. 뭐 어렵게 막 이렇게 공식에 집어넣지 말고, 그리고 그림 볼 때도 순서를 가능하면 음양, 그 다음에 오행유무 또는 오행강약, 간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재관, 그리고 신살 이렇게 보면은 뭐 좋습니다. 음양을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때 자축 너무 춥죠. 그 다음에 오미 너무 덥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큰 음량을 볼 때는 필히 우리가 월을 쳐다봐 가지고 이게 오미월이냐 자축월이냐 이거는 필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미나 자축월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크게 건강적으로는 일단은 문제없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오행의 유무, 여기에서 뭐 빠진 오행이 있는가. 어떤 하나의 오행이 빠져 있다는 거는 그거는 단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수에서 하로 넘어갈 때 이 뭔가 좀 쉬었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넘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목화 토 금수가 이렇게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행의 유무, 특히 그게 만약에 목이 뭐 관이나 재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렇다면 뭔가 조금 번거롭겠죠. 그 다음에 강약, 어떤 오행이 강하냐, 이거는 뭐 목이 강하냐 수가 강하냐, 목화 토금수 중에 강한 오행을 바라보는 거고, 또 그 강한 오행이 재관이다 또는 재관을 열어주는 통로인 식신이나 인성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강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행유무 강약. 그 다음에 간지는 이게 글자 자체의 뜻을 얘기하거든요. 이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 이게 하나의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라는 글자의 뜻, 신이라는 글자의 뜻, 미라는 글자의 뜻, 기라는 뜻, 무, 경, 무, 이런 글자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더 풍부한, 좀 더 많은 이렇게 통변, 어미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재관은 우리가 오행의 강약에서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재관, 이게 보통 보면 격국용신에서 격국입니다. 격국, 뭐 가지고 먹고 살 거냐, 편인격이냐 정제격이냐 정인격이냐, 그 다음에 뭐 lok격이냐, 그 다음에 쭉쭉쭉쭉 편관 정관 무슨 격 나오잖아. 격이 뭐냐, 그냥 우리 옷에 편한 말로 하면 분수예요. 뭐 가지고 밥 먹고 살 거냐, 네 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먹고 사는 수는 재와 간이니까. 그래서 재관 위주로 팔자를 바라보면은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막 우리가 뭐 매달에 뭐로 태어나서 웃자고 저자고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재관 먹고 사는 거는 매달에 태어났던 뭐 겨울에 태어났던 봄에 태어났던 어쨌든 돈하고 직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재관 위주로 바라보면은 좋다. 그 다음에 신살은 동작, 행위, 뭐 또는 환경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가미되면은 좀 더 많이 이렇게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략적으로 음양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일단 시월에 태어났네요. 가을생. 일단은 뭐 큰 건강적인 어려움은 없겠다. 그리고 뭐 자축이나 오미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뭐 크게 뭐 지연이 된다든지, 자축이나 오미는 너무나 덥거나 춥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더라도 좀 지연이잖아요, 그죠? 지연사 뭐 그런 것도 없고, 일단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뭐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뭐 시집 장가 갈 때 시집 장가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걸 보는 거죠. 크게 지연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남자기 때문에 이 음양에서 그 다음에 이 삼합의 음양, 삼합에 의한 음양, 우리가 이제 해묘미 인호술은 목화니까 크게 양에 속하잖아요. 그죠? 음양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지는 금수기 때문에 음에 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남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42세 남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짝이 되는 글자. 내가 남자니까 음에 음운동을 하는 글자가 많으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군생활을 하는데 이게 여군이 많은 쪽에서 군생활을 하는 거하고 남자들만 셀이 있는 쪽에서 군생활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편하겠습니까? 돈이고 뭐 명예고 뭐 이렇게 재관을 떠나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여군이 많은데 근무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가 많으면은 좋다. 아, 예, 죄송합니다.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간단하게 통화를 좀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합이라는 게 뭐냐? 삼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을 말하잖아요. 사회적인 합. 사회적인 합은 이렇게 집에서 있는 행위가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뭐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뭐 돈을 벌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게 사회적인 합. 이렇게 다른 타인들과의 연결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운동의 결과물이 음이냐 양이냐, 그런 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쭉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음이다 그러면은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짝이 되니까 어쨌든 좋은 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죠? 여자는 양이면은 그 결과물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삼합에 의한 음양을 갖다가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음운동을 하는 선수는 글자가 신 하나 있고 양운동을 하는 선수는 세 개나 있어요. 땅바닥에.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좀 이게 깝깝하지만 그래도 뭐 한 선수라도 있으니까 버틸만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양운동이면은 그냥 쎄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음운동이면은 그런 형태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짝이 안 맞으니까 뭔가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내가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내가 남자인데, 남자다 그러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잔데 뭐 열심히 활동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모르는 사람들하고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 결과물이 여자다 그러면 좀 거시기 하죠. 네,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이 삼합에 의한 음양을 갖다가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출한 오행이 토, 금, 화. 어쩌죠? 토, 그죠? 금, 화. 그 다음에 불투한 오행은 목화. 목화는 없죠. 수는 요 지장간에 있고, 목수가 없죠. 수는 지장간에 있고, 목도 지장간에 있고, 투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하고 수는 운에서 왔을 때 이게 엑스트라가 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항상 주연이나 조연급으로 무대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오지 못해요. 이게 이제 자기한테는 이 제한이 되겠죠. 이걸 갖다 늘 쓰지 못한다는 거. 이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이죠. 재죠. 재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재관이. 늘 항상 재관에 의한 활동을 크게 못 써먹는 거죠. 관이 숨어 있으니까 뭐 번듯한 직장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힘들 거고, 수가 숨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사업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쭉 가져가면서 하는 일에 제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투한 오행으로. 나름 화토금은 다 세력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화생토, 토생금, 그죠? 그러니까 토도 화가 살려주니까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금도 토가 살려주니까 좋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지적으로 보면은 오가 뭡니까? 물론 어미학장은 쭉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는 일단은 뭐 뛰어다닌다. 준영마로도 보죠. 그 다음에 오가 뭡니까? 덥죠. 덥죠. 여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힘들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가 또 뭐 밝은 것, 그 다음에 뭐 환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오가 연에 있잖아요. 그리고 일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환한 동네에 살았다. 뭐 이게 이 동네 자체의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밝은 환경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그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음양이 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썩 뭐 좋거나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는 움켜짐, 움켜지는 거잖아요. 가을에 가을을 여는 글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권력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인, 신, 사, 술 이런 것들은 뭐 뱀, 원숭이, 개, 그 다음에 뱀, 인신사술 이런 것들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글자 자체가 깨물기면 죽잖아요. 뱀한테 물려도 죽고 개한테 물려도 죽고 원숭이한테 물려도 죽고, 그죠? 그런 좀 무시무시하다 이런 쪽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 글자 자체가. 그러면 월지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이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좀 이런 권력성이나 좀 무시무시한, 어제는 금융도 좀 무시무시한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일종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관계가 아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임수가 수를 장생하잖아요. 아, 여기에서 돈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미는 보통 미정의 글자라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미는 또 급제고 이게 또 신을 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갑을 인묘를 시킵니다. 이 갑이 뭡니까? 이 선수한테는 자녀도 되잖아요. 뭐 같은 이게 편관이니까 아들이죠.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에 항상 이 어미학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뜻을 알아두면 좋다. 그 다음 재관, 이제 격국, 뭐 우리 격국에서 보면은 격이죠. 분수, 이걸 바라볼게요. 무일간의 관은 목이고 재는 수다. 근데 지금 현재 수가 우리가 목화, 재관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재관이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장 조직보다는 독립 장사끼리 유리하다. 왜 그렇습니까? 인성이 요 있잖아요. 인성은 오가 있으니까 오의 인성의 왕지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라는 게 어떤 통로입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한 통로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또 좋은 자기결정 되겠죠. 근데 관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연월에 관이 없잖아요. 뭐 일시에도 관이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표현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 식신, 이 경신, 금은 지금 세력이 있는데 신중의 임수가 나름 이렇게 세력이 있잖아요. 미중의 을목은 갑의 임묘이기 때문에 세력이 없는데 신중의 임수는 임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직장 조직보다는 독립 장사끼리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꼭 독립 장사끼리 아니고 인성이 이렇게 관여를 하니까 예를 들면은 자격증을 통해서 독립적인 어떤 일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죠. 인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오하고 신은 어떻습니까? 역마관계죠. 신자지 인호술 운동성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 마찬가지로 역마관계. 오미 같은 경우에는 뭐 육합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사회활동 또는 뭐 집하고 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어떤 하나의 일을 하는데 막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이다. 또는 공부를 할 때는 죽으라 하고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공부는 안 하고 일만 할 것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역마관계. 이렇게 방향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신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운이 보면은 식상, 재성, 관 대운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 술, 해, 자축, 임묘지, 말년에 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읽어봤기 하면은 자기가 뭐 자기 활동력, 식신을 통해서 어떤 재물을 구하고 그 뒤에 말년에 관이 들어오니까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형태로 흘러가겠다. 큰 그림이. 쉽게 말해서 돈 벌어가지고 뒤에 뭐 다음 구청장이라도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식신이니까 뭐 먹이고 기르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글자 자체가 금융이니까 금융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인성도 나름 강하기 때문에 이 인성적인 자격증, 이렇게 뭐 변호사 자격증도 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회계사 자격증도 낼 수 있겠고, 요 금융이니까 그런 형태 자격증 형태로 사회활동을 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윗그룹의 투출이 없다. 윗그룹의 투출이 없다. 인호술에 신자진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굳이 자기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뭐 애쓰거나 용쓰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나는 좀 편하게 살 거다. 근데 이렇게 자기 그룹이나 밑에 그룹은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자기 그룹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밑에 그룹은 좀 알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안 가지는데 반대 그룹은 또 끌립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끌린 것처럼. 그래서 이 신이 상당히 자기한테는 끌리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신을 상당히 잘 쓸 거다. 그리고 다행히 이게 이 조우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뭐 양의 글자들인데 신 혼자 이게 음의 글자니까, 그래서 이걸 잘 쓸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대인 거는 요 있죠. 신, 움켜짐, 권력, 무시무시한 거, 검령, 수장생. 이걸 만약에 기술로 쓰면 뭡니까? 신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물가에서 뭐 손발 쓰는 거니까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도 되겠죠. 그죠? 보면 신이 역마죠. 그리고 오가 장성이고 미가 반항이잖아요. 반환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읽어주면 돼요. 자기가 어릴 때 오 장성 아닙니까? 자기가 대장질 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좀 받았고 돌격 앞으로도 하고 막 그리 했다. 그 다음에 신은 역마잖아요. 그럼 좀 커서는 사회활동할 때는 막 쎄빠지게 돌아다녔다. 그죠? 역마니까 뭘 하든지 뭐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서 돌아다녔다. 그 다음에 또 요 일지의 오 장성이 있잖아요. 또 이 시기에는 또는 집 안에서는 장성, 자기가 대장질하고 또는 뭔가 좀 집안에서는 전쟁터니까 장성을 또 스트레스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는 반환, 말년에 이거는 반환살은 이렇게 아랫그룹이잖아요. 아랫그룹이고 아랫그룹 해묘미가 죽은 장소잖아요. 인묘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년에는 좀 편안하게 후배들 덕 보면서 후배들의 좀 희생을 뭐 자기 보상으로 삼아서 말년에는 좀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반환살이 중요한 게 인원술의 천살이 뭡니까? 축이잖아요. 그죠? 이 반환살이 천살이 못 들어오게 충으로 막아버리잖아요. 운에서 이 천살이 오면은 물론 뭐 세운이나 윤회에서 오는 천살은 임금이니까 자기가 뭐 좀 쭈그러들겠지만도 평소에 운에서 안 올 때는 이 평소 원국이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이 천살 하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다 이거죠.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안 좋게 보면 안하무인, 뭐 이렇게 무서운 거 모르는 거, 자기가 대장인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성격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게 있으면은 니 진짜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좀 조심하게 살아라. 조금 다운 하면서 살아라. 이런 우리가 조언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궁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녀궁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자녀궁이 지금 미가 있잖아요. 이 자녀궁에 미가 있고, 우리가 기미 이 자체로서 우리가 겁재로도 좀 읽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년에 겁재가 있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겁재짓을 할 거다. 또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보면은 자녀들이 겁재짓을 할 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궁의 미가 뭐냐면은 미가 갑의 인묘지잖아요. 을의 양지고, 그러니까 갑은 편간이니까 남자 자식 중에 아들이 되겠죠. 아들의 12운성상 인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을은 양지잖아요. 그래서 갑을, 특히 자녀들이 이렇게 크게 세력이 없는 글자예요. 미가. 그래서 자녀는 필히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객지번영을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살지 마라, 독립시키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함께 오미로 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붙어 있으면은 이 자녀들이 이 모습을 가져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인묘한 모습, 그 다음에 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의 모습. 양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절태양, 막 뱃속에서 이제 잉태되는 그런 형태들, 아주 작고 힘없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녀들은 내보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배우자의 별은 신중 임수잖아요. 나름 이렇게 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 이렇게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문제 없이 뭐 세력이 있고, 또 이렇게 밖으로 티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오나 미 이런 데서 분탈을 당하는데, 신중에 이렇게 금의 신금의 포장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도 있고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신하고 오하고 배우자 궁하고 이렇게 격각이기 때문에 간간히 떨어져 사는 세월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배우자가 신중 임의 임수의 이게 분수 모양을 벗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신중의 임수 지장간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화해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대단하거나 큰 돈벌이를 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좀 작게 뭐 일을 하더라도 뭐 좀 아르바이트 수준, 그 다음에 집안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뭐 이런 수준에서 지장간의 모습의 분수를 지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기가 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조직에 가서 뭐 이렇게 자기가 뭐 부장, 이사 이렇게 사회적인 명예를 구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자기가 옆에 보면 전부 다 비겁이잖아요. 비겁. 이 비견, 겁재. 온 천지가 그렇잖아요. 이 지장간을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조금 이 원국하고 인연이 멀어질 수도 있다. 인연이 좀 멀어지고, 아니면은 좀 건강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배우자는 가능하면은 그렇게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뭐 약간의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 수준 또는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 분수를 지킬 때가 유정하고 제일 좋다. 이 사람 배우자의 분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임수가 굉장히 귀하니까 집사람은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죠. 이 남자분이, 그죠? 그 다음에 학업은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하나, 관이 없으므로 배지는 약하다. 이게 뭐냐면 연월에 관이 없잖아요. 관이 이제 대학에 배지잖아요. 천간에 있으면은 유명대학, 지역에 있으면은 뭐 지방대학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연월에 관이 없으니까 공부는 좀 하는데 배지는 그렇게 뭐 유명한 거는 아닐 거다. 우리가 또 이렇게도 글자에서 원국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42세 남자의 팔자를 보면서 그때 우리가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해년의 신수가 어떻습니까? 천간의 기는 겁재, 지지는 정제, 또 편관, 갑이 장생하고, 이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해의 이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뭐 연월일시가 쭉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충이나 격각은 없죠. 해묘미의 반대 그룹인 사유축은 없으니까 큰 변화 변동은 없다. 그리고 오가 해하고 암합을 하잖아요. 오가 해하고 암합을 하고 신중의 임수가 또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주면 됩니다. 암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자격증이 편제 해하고 합을 하니까 뭔가 이 내 자격증이 뭐 돈하고 또는 뭐 편제는 또 쟤는 또 시장이잖아요. 내 자격증이나 뭐 권리 이권이 뭔가 이렇게 돈이 되겠다. 또는 정임을 암합을 해서 만들어낸 게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안 되면은 최소한 명예라도 내 자격증이 이 시장에 나가서 내 이름이라도 좀 알려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심증 임수가 지장간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배우자가 뭐 어느 정도 활동을 한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 기술, 식신이 이제 드디어 좀 돈벌이가 안정적으로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 따라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재물운은 길하다. 재물운은 길하고, 그 다음에 인성운은 뭐 조금 이렇게 해자 쪽에서는 인성이 좀 쭈그러들잖아요. 근데 뭐 원국 자체에서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그런 거지 크게 뭐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편관이 장생하니까 뭐 어떻게 명예나 이런 쪽으로 이름 날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 치살적인 작용, 뭐 스트레스는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식상은 이제 경신이 해에서는 병지에 들잖아요. 병지에. 그래서 이 식상, 뭐 자기가 사업장이나 아랫사람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좀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상황상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어쨌든 이런 주제다. 이런 주제고 이런 주제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 해하고 이렇게 해미가 무리 짓잖아요. 이렇게 합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관계한다, 관여한다, 또는 변색, 색깔이 변한다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자녀궁이 이렇게 해하고 무리 지어서 변색이 된다 또는 관계한다. 쉽게 하면 뭐 이 겁재로 보시지 마시고 자녀궁으로 보면 되거든요. 자녀궁이 해하고 무리 지어서 뭔가 자녀 겁재 입장에서는 해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뭐 원활하게 우리가 뭐 재물 활동을 한다 또는 변색이 되니까 또 해가 뭡니까 인신사이가 역마잖아요. 뭐 자녀들이 뭐 그런 돈벌이를 위해서 좀 원행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 확장이니까 이거는 뭐 그때그때 맞춰서 의미 확장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원국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본 명리도고 기타 명리도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원국을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카페 사주 자유통변은 역학의 대중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부방입니다. 쉬운 역학, 재미나는 역학, 생활 역학 합시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자를 거참하였습니다.